자, 오늘은 분사전치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복합전치사로 돌아가서 전치사 시즌2를 이어나갈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사전치사 이번에 끝을 내야 합니다. 자, 외우고 체화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분사전치사는 분사에서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전치사입니다. 분사처럼 사용하지 말고 전치사처럼 사용하자고 해서 이번 시즌 안에 따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분사전치사는 전치사입니다. 자, 분사전치사를 전치사로 이해하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분사전치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치사는 저희가 정리한 20개의 전치사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지 않았던 5개의 전치사를 다룰 건데요. touching, saving, owing to, given, 그리고 마지막으로 past입니다.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5개의 전치사는 순서를 좀 바꿨죠.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touching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개를 정리해서 적어두면서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있다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분사전치사는 터칭을 넘어서 더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전은 약 30년마다 크게 한 번씩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학자들의 새로운 의견이나 사회적 언어의 변화에 조금 늦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분사전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10년 후에는 분사전치사로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정도의 분사전치사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치사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터칭을 한번 보죠. 터칭은 정말 전치사처럼 안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following도 전치사처럼 안 보인다고 했었는데 터칭은 더 그렇죠. 이 터칭이 전치사로 쓰일 때 어떤 뜻일까요?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touching.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ouching this problem, I haven't taken it up yet. 자, 이걸 번역기에다 돌려보니까 번역기도 아직 분사전치사라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번역기가 있죠. 두 개 다 완전히 헤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만지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손을 대면서 난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전치사가 아니라 분사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번역기 못지 않아집니다. 자, 이건 전치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치사는 간단합니다. touching은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about 혹은 concerning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uching은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에 관해로 항상 해석된다고 외우고 체화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해석 간단해지죠? 자, 이 문제에 관해선 시작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착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죠? 혹시 take up이 왜 시작하다, 착수하다인지 어려우시면 그것은 여기 take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이 take 영상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saving입니다. saving도 전치사야? 참 재밌죠? 20개 중에서 following, saving, touching은 정말 전치사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는 그렇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saving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뜻이 좀 생각과는 다른 뜻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뜻이죠. 예문을 하나 먼저 볼까요? You can transport all the animals saving the whales. 자, 이것도 번역기에 돌려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든 동물을 운송하여 고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래를 구해서 모든 동물들을 운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사전치사를 정말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을 번역기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고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가 너무 크고 물도 넣을 수 있는 큰 탱크가 없어서 그런가 보죠. saving은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excepting, excluding처럼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언뜻 보면 이 saving과 이 뜻이 뭐뭇을 제외하고가 제대로 매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saving은 일반적으로 저축 혹은 저장하는 것, 아니면 구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뜻이 뭐뭇을 제외하는 것이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saving이라는 분사전치사는 대부분 save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 save를 동사로만 하시지 전치사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saving은 전치사 save에서 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save의 기본 개념은 원래 저축이나 저장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것도 되죠. 피하거나 비껴가 버리는 것. 뭐 다르게 보면 위험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가 save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save나 saving 모두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이 owing to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지난 분사전치사 영상에서 according to를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according to는 분사전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according이 부사고 이 according이라고 하는 부사와 to 전치사가 합쳐져서 복합전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좀 유사하게 생긴 owing to는 분사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보편적입니다. 분사전치사라고 하잖아요. 왜 그냥 뭐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분사전치사라고 할까요? 분사의 성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치사가 되면 굳이 분사라는 이름을 전치사라는 이름에 붙일 이유가 없죠. according to는 전치사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owing to 같은 경우는 전치사임에는 틀림없지만 분사의 느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자, owing to 예문입니다. The game was cancelled owing to torrential rain. 억수 같은 비로 인해서 게임이 취소된 겁니다.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because of와 같은 겁니다. due to와도 같은 건데 이번 시즌에는 이 due to를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 due to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 owing to를 많이 쓰도록 학교 영어에서는 배우는데 사람들이 due to를 owing to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owing to가 뭐 대중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써야 합니다. 이번 분사 전치사들을 하면서 20개 중에 18개가 현재 분사 형태였습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도 있지만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이 과거 분사로 만들어진 전치사 대표적인 것이 2개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면서 이 작은 미니 시리즈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given하고 past입니다. 뭐 생긴 것이 달라서 그렇지 현재 분사 형태와 다를 것이 없는 훌륭한 분사 전치사들입니다. given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 뭐 이런 것에서 확장되어서 전치사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전치사로 쓰는 거니까 우리는 전치사로 받아들여서 전치사처럼 쓰면 영어로 훨씬 더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사 전치사는 전치사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죠. Given her talent, I'm sure she will do great in her new job. 그녀의 재능을 고려하면 새로운 일에서도 잘해낼 것을 확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로 해석하니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분사 전치사 past입니다. 다른 분사 전치사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서 했던 given과도 같습니다. 뜻만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전치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뜻은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념에서 무엇이 지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he lives on Station Road just past the post office. 그녀는 우체국 바로 다음 스테이션 로드에 산다. 자, 시간도 한번 볼까요? It was past midnight when I got back home. 자정이 지나서 나는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지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념도 한번 해보죠. 관념이라는 것이 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정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flowers are past their best. 꽃이 한창 때를 지나는 것.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관념에 가깝지 않나요? 어쨌든 past는 무엇이 지난 정도로 해석되는 전치사입니다. 자, 작은 미니 시리즈 4개 영상을 어떤 큰 시리즈 안에 넣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사 전치사 시리즈 어떠셨나요? 뭐 자세히 하려고 하면 한없이 자세할 수도 있지만 이번 분사 전치사 시리즈는 20개의 전치사를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하고 채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 기존 영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용하고 정말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영문법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잘 아는데 우리가 게으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전치사로 또 외우나 그냥 분사로 해석해도 되던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분사 전치사라는 것이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래서 그럴까요? 번역기들도 헤매네요. 여러분, 이번 미니 시리즈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전치사도 20개지만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 뭐 노력만 조금 하면 우리가 쉽게 될 것 같은 전치사 20개나 있었습니다. 자, 이 전치사들 몇 번 강조합니다만
분사로도 대충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사전치사 정말 많이 쓰고 유용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가 늡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